2차시 멀리뛰기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뛰기는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육상 경기 일종이죠.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높이뛰기 또한 이제 허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멀리뛰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첫 번째는 이제 멀리뛰기 특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멀리뛰기 동작의 구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멀리뛰기 기본 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과제까지 이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뛰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멀리뛰기란 이제 무엇일까요? 이제 멀리뛰기란 일정 거리를 이제 도움 닫기 한 뒤 이제 발구름판에서 한 발로 굴러 멀리 뛴 거리를 겨루는 육상 경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팝스에서 하는 제자리 멀리뛰기 있잖아요. 제자리 멀리뛰기하고는 이제 멀리뛰기는 다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는 한마디로 제자리에서 뛰는 것이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수업하는 멀리뛰기는 도약 후에 한 발로 굴러서 이제 멀리뛰기를 하는 육상 경기를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이제 멀리뛰기 특성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달리기의 속력을 이용한 도약력이 이제 결합된 운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달리기,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속도만 좋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점프력, 위로 뛰는 능력, 그러한 도약력만 좋아서도 안 된다. 즉 멀리뛰기는 이제 달리기의 이제 속력도 빨라야 되고 도약력도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움 닫기가 이제 기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높이뛰기 수업할 때는 높이뛰기에서 그 가장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구분 동작은 뭐라고 했죠? 네, 그렇죠. 바로 이제 공중 동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높이뛰기는 공중 동작이 이제 굉장히 기록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멀리뛰기는 도움 닫기, 그러니까 이제 달려나가는 그러한 이제 도움 닫기가 기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 향상을 위한 이제 도전력과 이제 강한 이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허들하고 높이뛰기가 똑같은 특성이죠. 내가 계속 실패해도 계속 도전해야 이제 기록이 늘고, 또한 내가 멀리 뛰는 게 이제 무섭다, 또한 이제 높게 뛰는 게 무섭다라고 이제 그러한 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기록을 형성하기가 이제 더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강한 도전력과 강한 정신력이 또 필요한 육상 경기의 일종인 바로 멀리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멀리뛰기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멀리뛰기를 그러면 이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진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사진의 인물일까요? 물론 이제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진에 대해 설명을 이제 해보자면,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아저씨 같은데, 이제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 이제 멀리뛰기 세계 신기록 기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 파월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멀리뛰기 이제 기록은 8m 95cm이고요. 거의 뭐 하늘을 날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바로 이제 한국의 김덕현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남자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기록은 8m 22cm입니다. 이 선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이어서 이제 계속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도랑을 건너다가 쓰러진 나무를 이제 뛰어넘을 때 유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원시 시대 때는 어떠한 이제 장애물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제 뭐 도로나 그런 게 없었을 테니까, 그런 거 이제 뭐 길을 갈 때 뭐 뛰어넘거나 아니면 이제 피해서 가거나 그럴 때 이렇게 멀리 뛰기가 이제 약간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이제 고대 올림픽에서 이제 고대 5종 경기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저번 이제 올림픽 수업 때 그 이제 고대 5종 경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했었죠. 5가지. 처음엔 원반 던지기, 그 다음에 이제 창 던지기, 그 다음에 달리기, 그 다음에 레슬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멀리뛰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5종 경기, 고대 올림픽부터 이제 멀리뛰기라는 종목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896년 이제 발구름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발구름판을 밟고 뛴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이제 뛰었다면 요즘 이제 발구름판이라는 게 있죠. 발구름판이 1896년에 최초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1896년 이제 아테네 제1회 올림픽에서 남자 멀리뛰기 정식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부터 근대까지 계속 멀리뛰기라는 종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1948년에 런던 제14회 올림픽에서 여자 멀리뛰기 종목이 채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88년 치스티 야코바 소련, 현재 러시아죠. 7m 52cm로 여자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기록도 아직까지 깨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991년 이제 마이크 파월, 아까 사진 보였죠. 그 선수의 8m 95cm 기록도 현재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몇 년도죠? 그렇죠. 2020년도인데 1988년 이제 1991년 기록이 이제 안 깨진 것을 보면 정말 이 당시에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맨 위의 사진이 현재 우리가 이제 멀리뛰기를 하는 그러한 이제 사진이고,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로 이제 고대에서 이제 이러한 멀리뛰기가 있었다는 이제 보여주는 이제 벽화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를 보면 도약이 없었죠. 도약이 없었고 약간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느낌으로 이제 했었고, 또 약간 좀 멀리뛰기의 다리 모아 뛰기라는 그러한 이제 공중 동작이거든요. 약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한 동작으로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멀리뛰기는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국 멀리뛰기 역사를 보면 이제 19세기 말 외국인 선구자들이 이제 전파가 되었고, 이때 이제 2009년 제63회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정순옥 이란 선수가 6m 76cm의 한국 여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선생님 사진 보여준 이제 김덕현이란 선수가 바로 저기 이제 오른쪽 사진과 이제 보이는 것과 같이 8m 22cm의 한국 남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선수는 바로 정순옥 선수겠죠. 이어서 이제 멀리뛰기 동작의 이제 구분을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뛰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도움닫기, 발구르기, 이제 공중 동작, 착지가 있는 것처럼 멀리뛰기도 그렇게 이제 네 가지 동작의 구분으로 나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멀리뛰기에서 가장 기록에 많이 미치는 동작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이 이제 도움닫기라고 했죠. 이제 그 동작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뛰기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가 최고 속도 도달해서 이 하얀색 줄이 바로 발구름판이거든요. 그것을 밟고 이제 점프 뛰어서 이제 이 모래판에 이제 착지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냅다가 앞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해진 최고의 이제 점프를 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정도 이제 우리 출발선하고 우리가 발구름판 뛰기 전까지는 보통 한 30m에서 40m 이제 간격을 줍니다.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거는 내가 짧게 해도 되고 멀리 해도 되고 그건 내 선택이지만 30m에서 40m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짧으면은 내가 도약력이 짧아지니까 점프를 많이 못 뛸 것이고, 또한 너무 길면은 내가 뛰는 동안에 체력이 다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30m에서 40m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발걸음 수, 그걸 보수라고 하거든요. 보수는 한 보통 20보 정도. 20보 정도, 4보, 6보, 10보 해서 보통 20보 정도. 근데 그것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 22보 뛸 수도 있고 24보 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출발 제1목표, 제2목표, 그다음에 이제 최고 속도 도달, 이제 네 가지 구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제1목표 한 4보, 발 4발, 그러니까 4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속도를 좀 규칙적으로 내는 게 좋아요.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내가 전속력으로 달리지 말고 이 정도에서 여기서는 이제 속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1목표에서 제2목표 갈 때 있죠. 이제 6걸음 할 때는 가속을 붙이는 거죠. 가속을. 그러니까 점점 속도를 이 규칙적에서 이제 속도를 조금 가속을 붙이는 겁니다. 이제 가속을 하고, 그다음에 제2목표에서 최고 속도 도달 여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보에서 규칙적 6보에서 이제 가속, 그 다음에 5보까지 내가 최고 속도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최고 속도. 내가 최고 속도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5보를 이제 발구르기를 위한 이제 자세를 취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도움닫기 방법이 멀리뛰기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발구르기 이제 동작을 봐볼 건데요. 그러니까 발구르기는 이제 발구르판을 밟고 이제 점프하는 걸 이제 발구르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움닫기 아까 할 때처럼 보면, 그러니까 이제 5보에서 이제 최고 속도가 이제 도달하고 그 다음 5보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이제 우리가 발구르기를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3보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3보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5보 동안 최고 속도에 다다르고 6보, 7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보를 이제 세 걸음을 바로 이제 발구르기를 이제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프를 뛸 때는 내가 이제 오른발이 편하냐 왼발이 편하냐에 따라서 이제 발을 이제 발구르판을 받는 이제 딛는 발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오른발을 이제 드는 게 편하면 왼발로 이제 딛고 점프를 뛰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왼발을 드는 게 편하면 이제 오른발을 발구르판에 딛고 이제 점프를 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오른발을 이제 땅에 딛는 게 이제 편하다라고 하면 3보 전이면 이제 그러면 어느 발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어느 발부터 발구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바로 오른발이 되겠죠. 왜냐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를 하니까.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발구르기 3보 전부터 준비하라는 말은 내가 발구름의 마지막에 어느 발을 이제 딛느냐. 선생님은 오른발을 발구름발 디디면 이제 왼발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이제 발구름발에 디딘 거니까 오른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점프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은 3보잖아요. 그 3보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진과 보이는 것 같이 처음에 오른발, 왼발, 이제 오른발 딛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이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제 발구르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보폭이 이제 넓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점프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보폭을 조금 좁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보폭을. 그러니까 보폭이라고 뭐냐면 이제 이게 오른발하고 왼발이면 이 간격을 보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을 우리가 처음에 뛸 때는 넓게 뛰었다면 마지막에 뛸 때는 보폭을 좁혀서 뛰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폭을 너무 넓게 하려면 내가 이때 뛰는 힘을 내가 날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내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마지막에 이제 보폭을 좁혀서 뛰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뛸 때는 이제 각도가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16도에서 20도 이 정도 각도가 가장 이론적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공중동작을 보겠습니다. 공중동작을 보면 이제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리 모아뛰기, 이제 두 번째는 젖혀뛰기, 세 번째는 이제 가위뛰기가 있는데, 요즘 이제 보통 선수들은 이런 가위뛰기 히치콕을 하고, 마이크 파월 선수나 이제 김덕기 선수도 물론 이제 가위뛰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젖혀뛰기를 하고, 다리 모아뛰기는 요즘 거의 이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원리를 선생님이 한번 이제 설명해 주면, 그러니까 젖혀뛰기는 이제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를 하면 여기 사진과 보이는 거와 같이 양 팔과 양 다리를 뒤로 해줍니다. 뒤로 해주고, 그 다음에 착지할 때쯤 내가 양팔과 양다리를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주고 그 다음에 착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위뛰기, 보통 이제 히치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구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리가 보이나요? 다리를 공중에서 양 다리를 교차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을 걷는 거죠. 하늘을 이제 걷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 동작이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서 막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 상체가 어떻게 될까요? 상체가 앞으로 꼬꾸라질 위험이 있죠. 그러면 손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균형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앞으로 내가 손을 휘저어주면 내가 이제 그 힘에 의해서 몸이 균형을 찾는 거죠. 그 힘에 의해서 균형을 찾는과 동시에 내가 정확하게 착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착지입니다.
착지는 이제 이런 동작으로 이제 착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을 이제 가슴에 이제 닿게 착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지금 가슴, 그러니까 이제 칼라가 지금 이제 가슴에 이제 무릎이 닿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릎에 닿지 않은 건데 기록의 차를 보면 그렇죠. 무릎에 닿아서 내가 다리를 앞으로 뻗는 게 기록의 차이가 이제 많이 나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지할 때는 무릎을 약간 이제 구부려줘야 돼요. 왜 구부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무릎을 내가 구부려줘야 착지하는데 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죠. 내가 무릎을 펴고 착지하면 그 무릎에 온전한 힘이 다가게 되니까 부상을 당할 위험이 이제 높겠죠. 이제 우리가 할 때 또 이제 상체를 숙여야 되는데 멀리뛰기는 내가 그 이제 발구름판부터 나의 신체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닿냐를 이제 보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엉덩이로 착지하거나 아니면 뒤로 예를 들어 뒤로 손을 짚거나 그러면 기록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이 사진 속 인물처럼 발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상체를 숙여서 엎드리면 여기까지 기록이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무섭다고 상체를 쓰고 그냥 뒤로 넘어지거나 뒤로 착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상체를 숙이면서 이제 앞으로 넘어져야 내가 기록에 대한 이득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부상도 예방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멀리뛰기 기본 룰에 대해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뛰기 할 때 기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사진을 보면 이쪽이 이제 멀리뛰기 이제 이렇게인데 여기 보면 이제 구름팔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우리가 밟고 발구르기를 하는 건데 이 발구르기 구름팔을 확대해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연한 갈색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빨간색을 조금이라도 밟으면 그건 이제 무효가 됩니다. 이 이제 연한 갈색 이제 발 끝에 발구름팔을 이제 발에 이제 닿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 신체 일부분이 구름판을 지난 지면에 닿았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구름판을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구름판 양쪽 끝 밖에서 발구르기를 하면 무효라는 얘기니까 여기 이제 이 사각형 연행 갈색 안에서 발구름판 해야지 여기 밖이나 아니면 이제 끝에서 넘어가거나 넘지 않은 곳에서 이제 하면 그것도 이제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구르기를 잘했는데 우리가 뭐 멋있게 보여주려고 막 공중 회전을 하면서 착지를 합니다. 그럼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것도 멀리뛰기의 룰에는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착지 동작에서 몸의 일부가 모래판 밖으로 나간 경우 예를 들어 뛰었는데 내 신체가 이쪽으로 넘어졌어요. 이 모래판 말고 바깥쪽으로 그럼 그것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뛰기는 총 6번 정도 하고요. 6회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기록을 최종 기록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다시피 구름판에서 수직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흔적까지가 기록 측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손을 보면 여기가 기록이 되는 거고 손을 짚지 않고 발로 착지하면 상체를 숙여 발로 착지하면 여기가 최종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착지 그거를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과제를 보겠습니다. 활동 과제는 오늘 무엇일까요? 바로 이 종아리의 훈련과 바로 이 복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 과제를 선생님이 왜 내주냐면 이제 멀리뛰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저 종아리 보통 비복근하고 이제 가자미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아리 근육이 가장 멀리뛰기 기록에 또한 많이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점프를 뛸 때 또 이런 복근 또한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멀리뛰기 활동 과제는 바로 이 두 개의 활동 과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나와주세요. 오늘 이제 활동 과제 영상은 바로 이제 멀리뛰기 이제 활동 이제 과제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이전에 이론 수업에서 설명했듯이 멀리뛰기를 이제 잘 하려면 이 종아리 근육 즉 비복근과 가자미근 또한 그다음에 복근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도움 닫기 하고 발구르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종아리 근육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했는데요. 여기 이제 종아리 근육을 이제 발달시키는 훈련법은 바로 카프레이즈라는 이제 훈련법이 있습니다. 카프는 이제 종아리라는 뜻이고 이제 레이즈는 이제 올리다라는 뜻인데 저기 종아리를 이제 올리고 내리는 그러한 이제 훈련 이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책입니다. 책을 한 이 정도 높이의 2권 정도 준비를 해주고 혹여나 이 책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 준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준비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잡고 이 책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내가 이 발에 이 앞꿈치 있죠? 이 앞꿈치만 이 책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앞꿈치만. 자, 앞꿈치만 이 책을 갖다 대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종아리를 이제 우선 처음에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자, 아래로 내려주면 지금 종아리에 엄청난 지금 땡김이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은 이 종아리에 땡김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아리가 최대한 바닥에 안 닿게 바닥에 안 닿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위로도 올라가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한 3초 있다가 또 위로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그 다음에 자 또 위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하고자 막 그냥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이 종아리의 이 근육의 땡김을 좀 느껴주는 게 중요합니다. 했을 때 내 근육이 땡긴다. 그때 좀 버티고 이제 올라와주고 좀 이제 버티고 좀 올라와주고 그래서 이 카프레이즈 훈련을 여러분들이 총 이제 10번씩 이제 3세트 10번 연속으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반복하고 총 30회가 되겠죠. 30번을 이제 꼭 수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멀리뛰기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성장기에 또 이런 이제 카프레이즈 훈련법은 여러분의 성장판을 또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 키 크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꾸준히 좀 해주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레그 레이즈 이제 훈련법을 할 건데요. 이제 레그 레이즈는 레그 이제 다리, 레이즈 이제 올리다라는 뜻에서 이제 다리를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이제 그런 훈련인데 레그 레이즈 훈련을 하면 이제 복근 전체가 이제 발달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하복근이 이제 발달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복근 운동을 하면 느끼겠지만 상복근은 굉장히 이제 왕자가 좀 쉽게 생기는데 이쪽 하복근은 좀 왕자가 쉽게 생기지 않는 걸 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복근에 지방이 많고 굉장히 이 하복근을 단련시키기가 어렵고 또한 훈련법도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레그레이즈를 하면 이제 하복근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또 이제 왕자가 또 이쁘게 생기기도 하겠죠. 또한 이런 이제 하복근이 레그레이즈 훈련을 통해서 이제 발달하면 또 멀리뛰기를 할 때 공중 동작에서 히치킥이나 뭐 제터뛰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더 멀리 뛸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레그레이즈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그레이즈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앉은 상태에서 내 손을 이제 엉덩이에 껴줍니다. 자, 엉덩이 이제 껴줍니다. 이렇게 엉덩이 껴준 상태에서 내가 뒤로 이제 기대주는 거예요. 뒤로 이제 기대주고 팔꿈치로 이 바닥을 대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리를 들어줄 건데 다리를 너무 쫙 필 필요는 없어요. 다리를 이제 쫙 피면 이제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가기 때문에 다리를 쫙 피지 말고 이 굽힌 상태에서 내가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제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자, 호흡을 해야 내가 이제 허리에 힘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호흡을 할 때는 내가 이제 다리가 내려갈 때는 이제 들이마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내쉬고 바닥에 다리가 이렇게 닿으면 안 됩니다. 다리가 닿으면 안 되고 내가 최대한 위로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이 레그레이즈 훈련도 이제 10번씩 총 3세트 총 이제 30화가 되겠죠.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은 허리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막 정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허리에 무리가 이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반드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자세와 호흡법을 정확히 따라해 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훈련하면 바로 이 종아리 근육과
바로 여기 이제 하복근이 이제 발달을 할 텐데 멀리뛰기를 위한 훈련법이 아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꾸준히 한다면 또 이제 키도 크고 또 이제 왕자도 생기니까 집에서 꼭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과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이제 활동과제 잘 수행했나요? 아마 종아리나 또 복근에 많은 또 힘이 없는 학생들은 또 아프거나 좀 불편했을 텐데 그게 또한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좀 자주 운동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온라인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